안녕하세요, 마이너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AI는 SF 영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소재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없으면 허전한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영화 허에 나온 AI 사만다처럼 대화도 나누고 때론 상담도 해줍니다. 그리고 업무와 학습에도 도움을 받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AI는 환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AI 시대가 왔고 AI를 누구보다 잘 써야 한다고 앞다투어 이야기를 하죠. AI,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으로부터 독서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작성을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롬프트, 지금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사용자가 AI에게 하는 질문들을 모두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내가 작성한 프롬프트는 뭐를 잘못한 건지 다른 사람들의 결과물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AI에게 하는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말도 참 모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들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 얘기가 모호하게만 느껴졌을까요? 평소 읽는 글들의 답이 있습니다. 회사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글들은 보고서나 공문서입니다. 보고서나 공문서의 특징은 목적과 양식과 형식이 정해져 있죠. 숫자나 그래프들, 그리고 축약된 문장 위주로 작성하고 읽고 있는 사이에 사고력, 문해력, 집중력 같은 능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쇼츠 같은 모바일 환경도 더불어 한 몫을 담당하고 있죠. AI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일단 써보세요. 많이 써보셔야 합니다. 맞는 말인데 다음에 밥이나 한번 먹자 같은 흔한 인사치레 같은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뭘 궁금해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나마 주변에 AI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유행했던 지브리 스타일의 이미지만 생성하지 다른 건 잘 쓰지도 않더라고요. 마땅한 궁금증도 없고 단편적인 것만 사용하니 질문이 아주 단편적으로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질문을 하는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독서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 좋은 질문을 하게 만드는 능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저자의 주장과 근거들을 따라가는 인지적인 여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독서량이 충분한 사람들의 경우는 저자의 글에 재미를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저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근거는 명확한가? 근거의 출처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은 합당한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비판적 사고가 형성됩니다. 하지만 평소 책을 읽지 않던 사람들의 경우는 아, 그렇구나 라고 수긍하며 읽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는 읽기가 되기 때문에 졸립고 지루하게 여기죠. 그럼 같은 질문이라도 전자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후자의 경우는 평범한 질문을 하겠죠. 그럼 하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의 대답과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다를까요? 11월 매출이 150만 원으로 전월에 비해 50만 원이 줄어든 상황을 가정해 12월 매출을 늘릴 마케팅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에는 매출 부진에 대한 위로와 몇 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해 줍니다. 부진 원인을 분석하라고 하고요. 12월 특수를 노리라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 구체적인 질문은 어떨까요? 지난달에 매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마케팅 전략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요. 크리스마스 공약 방안도 알려주네요. 그리고 재고 소진도 연말 감사제와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고 전략적인 방안까지 제안합니다. AI의 답변은 압도적으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굳이 AI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질문하면 그 누구도 좋은 답변을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로 문해력이 확장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기의 주장을 할 때 독자에게 비교적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하기 위해 표현 방식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문학의 경우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하기 위해 단어 선택에 집중하고, 비문학의 경우는 이론이나 설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 방식에 힘을 쏟겠죠. 두 경우의 수 모두 단어 선택이 무척 중요합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 있다는 말, 그리고 다르고 다르다는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어가 가진 뜻은 같아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뉘앙스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AI도 마찬가지로 뉘앙스의 차이로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단어의 활용 영역대가 넓어집니다. 그만큼 다양한 뉘앙스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AI가 단어의 정확한 의미와 구문 분석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서로 문해력이 강해지면 AI 정확도도 올려줍니다. 세 번째로 글을 구조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잘 쓴 대부분의 글은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란 책에서 연설문의 대가로 소개되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주로 기, 승, 전, 결이나 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 구조를 따랐다고 하죠. 이런 구조를 학습하면 어떤 점에서 유리할까요? 질문도 논리 구조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겁니다. CO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추론 단계를 거쳐가며 문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는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독서를 하며 노트에 한 페이지씩 내용을 정리합니다. 12월에는 감기 몸살로 3일을 쉬었어요. 그럼 12월에는 정리한 내용이 몇 페이지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논리적으로 전개해주면 원하는 문제에 대한 답의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독서를 하면 AI를 활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AI 프롬프트는 정확한 단어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질문을 전개해가는 방식입니다. 그 이면에는 프롬프트 작성자의 정확한 목적이 필요하고요. 책도 이와 같죠. 저자의 목적과 생각을 정확한 단어에 담아 논리적으로 전개해가는 방식. 이런 글을 많이 읽을수록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한 인터뷰에서 공개된 데이터의 부족 문제가 AI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학습할 데이터가 사라지면 AI가 스스로 만든 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의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학습할 데이터를 주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양질의 데이터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어서 학습하는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개인이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을 스스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질문을 정확하게 잘 해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은 글과 많은 질문들을 써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해보셨나요?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